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노인요양원의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노인요양원은 이제 규모도 크고 직원도 많고 또 이제 관련된 법령, 법규, 규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웬만큼 알아갖고는 못해요. 작성 못합니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예,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이제 뭐 노인복지법 또 재무회계 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또 이제 뭐 그 고시 그러니까 급여제공 기준에 관한 고시 또 이제 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를 계산하려면 사회보험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퇴직급여 보장법. 아무튼 고려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예산서 작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양한 노트를 통해서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예산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엉망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회계사무소가 다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엉망이었고 또 저기 웃기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회계사무소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작성했다고 하면서 제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만든 걸 크몽에다가 올렸는데 그걸 구입하신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약간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소위 회계사무소 정도 되면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그 전문성을 녹여서 좀 변형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바꾸고 제가 만든 걸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걸 팔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행정사분들은 이제 이분들도 행정은 잘 하시겠지만 이쪽 사업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웬만큼 얼추 뭐 그럭저럭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서 작성은 아주 많이 딸립니다. 그나마 이제 컨설팅 업체가 제일 나은데 컨설팅 업체도 이제 고시라든가 다양한 어떤 법령들을 다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충 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지정심사에 그렇게 해서 통과되느냐? 안 됩니다. 저만 여러분들이 운이 나쁘면 회계 전문가들이 꼭 한 명씩 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예산서만큼은 아주 기똥차게 잘 보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다 걸리는 것이죠. 이건 왜 이렇게 넣냐 저렇게 넣냐.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 작성을 대충 할 수가 없다. 아무튼 이제 지정심사 서류에 중요한 이 예산서 작성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가 만든 그 예산서는 지정심사용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양원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좀 뭐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이제 많은 서류 작업을 했지만 이 요양원 세입세출 예산서 만들고 제가 스스로가 좀 뿌듯했습니다. 아주 힘들었거든요. 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심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겨우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 어떤 노인요양원 예산서보다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가장 확실하다고 가장 법령에 맞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만든 예산서가 이만큼 좋다. 홍보만 한다고 그러면 뭐 1시 2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성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아마도 영상이 좀 길어질 겁니다. 1시간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예산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입 예산 명세서, 세입 예산서가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이렇게 각 줄을 아주 자세하게 달아놨어요. 왜 이렇게까지 있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 이건 이제 세출 예산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예산서 밑에다가 이렇게 각 줄을 자세하게 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는 해야 정말 정확하게 예산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요거거든요. 이것도요 아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대충 갖고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산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법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 회계 규칙입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앞에 내용까지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밑에 쭉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별표 1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 보면 이제 법인 회계, 시설 회계, 복지관 회계, 어린이집 회계, 그 다음에 별표 9에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세입 예산, 그 다음에 별표 10에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세출 예산. 바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운받아놨거든요. 요겁니다. 이게 이제 세입이고요. 요거는 세출. 바로 이제 이 관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이제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그리고 이제 이 예산서는 또 형식도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요양원 예산서 만들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예?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좀 뭔가 그 관공서에서 일하신 분들은 좀 익숙한 양식일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바로 여기 저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숫자. 여기 숫자. 여기에 맞춰야만이 아주 여기에 좀 강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강박적인 사람이면은 또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지 않았다고 해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주 좀 귀찮은 작업이었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예, 입소자 부담금 수입에서 이것은 이제 본인 부담금 수입입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게 있는지. 여기 이게 이제 세입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바로 요겁니다. 관 항목에서 관 입소자 부담금 수입. 그리고 이제 목에서는 본인 부담금 수입. 그렇죠? 여기 이제 본인 부담금도 있고 식재료 수입도 있고 상급 침실료 수입도 있습니다. 근데 임용비까지는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본인 부담금, 식재료, 상급 침실 이 세 가지만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본인 부담금이니까 그 20%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들어오는 80% 그건 뭐냐? 밑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6번입니다. 6번 요양급여 수입 여기 나왔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본인 부담금 수입에서 1등급, 2등급, 등급별로 여기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뭘까요? 등급 외자. 뜬금없이 등급 외자가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요양원에 그 입소해 있는 분들 중에 등급을 못 받았는데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불법적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밑에 이제 각주를 달아놨거든요.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났습니다. 입소자에서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에 있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시입니다. 고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뭐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보다도 이 고시를 더 많이 볼 거고 이 고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7조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47조 제가 확인시켜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고시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예산서를 작성하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서가. 여기 나왔잖아요. 47조. 입소자에는
수급자와 등급 외자 등도 포함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등급 외자를 넣지 않아도 돼요.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원이 49명이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예산서는 49명 정원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다른 그 요양원 것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29명 정원, 49명 정원, 74명 정원, 99명 정원 이렇게 네 종류의 예산서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이제 49명이 좀 뭐랄까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탠다드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들 하시니까 49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시다가 대기자가 계신다. 그러면 등급 외자를 굳이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대기자가 없고 지금 입소자가 다 앉혔다. 침실이 지금 놀고 있다. 그러면 굳이 놀릴 필요가 없죠. 등급 외자라도 받아야죠. 예, 등급 외자는 이제 향후 등급을 받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분들은 전체 비용을 본인 스스로 100% 다 내야 돼요. 100%. 이게 나왔죠. 등급 외자는 본인 부담금만 납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100%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등급은 본인 부담금 20%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비용에서 20%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등급 외자는 100%를 다 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의 이제 숫자를 맞췄더니 49명입니다. 자, 그러면 14명 이건 뭐냐? 이건 제가 그냥 임의대로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제가 만든 예산서 포맷을 활용을 하신다면 이건 고치셔야겠죠? 제가 이제 빨간색 표시는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만지지 마시라 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양원이니까 1등급과 2등급이 제일 많을 거다. 예? 이렇게 해놨고 5등급이 제일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12개월로 해놨습니다. 12개월로. 그러니까 이 예산서는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만든 예산서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양원을 오픈을 뭐 한 5월 달에 한다. 그러면 12개월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8개월 해야겠죠.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바뀝니다. 쫙 바뀝니다. 자,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엑셀에다가 수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상 복귀해 볼까요? 다 바뀌죠. 엑셀이 이래서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엑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도 뭘까요? 55만 8,420원, 51만 8,040원. 이건 대체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자, 이건 이제 본인 부담금이죠. 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장기요양 급여 수입이에요. 이건 이제 80%에 해당되는 것인데 금액을 보시면 223만 3,680원, 207만 2,160원. 자,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 이 돈은 여러분들이 수가를 알아야 됩니다. 수가. 자, 수가는 어디에 제시될까요? 마찬가지로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고시. 이 고시 나왔습니다. 고시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고시인데요. 그래서 고시가 그렇게 중요해요. 고시에 보면 시설급여 제공 기준 나왔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나왔습니다. 44조에 보시면 시설급여 비용. 자, 여기는 한 달치로 안 나왔어요. 하루치로만 나왔습니다. 하루치. 하루.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이 어르신이 우리 요양원에 가져다 주는 수입입니다. 수입. 뭔지 아시죠? 매출. 이 안에는 이제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 본인 부담금이 다 합쳐진 것이죠. 자, 하루 금액이 1등급은 9만 450원, 2등급은 8만 3,910원,
3, 4, 5등급은 79,240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요, 이 금액은 25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서를 26년도를 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26년도 거 바뀐 거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26년도 이렇게 26년도 수가가 좀 오릅니다. 이렇게 좀 오르죠. 93,070원, 86,340원, 81,540원. 자, 이 수가는요, 사실 해마다 바뀌는데 언제 정식으로 발표를 하느냐? 크리스마스 직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뭐 23일, 24일 이때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이제 확정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상치를 미리 발표한 겁니다. 보도자료라고 보여드릴까요?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바로 이겁니다. 보도자료 11월 4일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제 고시 바로 이거죠. 고시. 이 고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시가 그러니까 12월 한 23일, 24일 아마 이제 그때쯤에 이제 계정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25년도 보니까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여기 1번이 있고요. 여기 2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25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 그런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모든 요양원이 26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숫자는 입소자 2.1명당 한 명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도 보시면 딱 하나 버전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역시나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놨어요. 작업해 놓은 것은 이렇게 이제 예산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일일 비용 나왔죠? 93,070원. 이건 이제 26년도 기준입니다. 26년도. 이해하셨죠? 등급 외자는 5등급과 똑같이 했고요. 그럼 이제 예산서 작성하려면 1개월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일 비용 곱하기 30일 하면은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본인 부담금과 요양급여 수입으로 나눠야 됩니다. 본인 부담금 20%. 그래서 55만 8,420원. 요양급여 수입은 80%. 223만 3,680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미리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것을 그대로 여기 반영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건 본인 부담금. 자, 그런데 등급 외자는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등급 외자는 본인 부담금밖에 없거든요. 다시 밑으로 봐볼게요. 보시면 등급 외자는 본인 부담금은 있는데 요양급여 수입은 없잖아요. 요양급여 수입은 공단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근데 공단에서 등급 외자를 위해서 돈을 줄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 외자는 그냥 본인 부담금의 100% 비율로 이렇게 이제 맞춰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만큼의 수입이 본인 부담금 수입이 발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비를 보겠습니다. 자, 정원이 49명이니까 당연히 49명 곱하기 얼마를 해야겠죠. 근데 30만 원 해놨습니다. 이 금액은 바로 입소자 한 명당 식비입니다. 식비.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1년 동안 식비만 해서 1억 7,640만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근데 30만 원 좀 비싸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요, 비싼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식재료비 하루 3끼
에다가 간식 하루에 3끼잖아요. 그러면 하루 한 끼 3,000원씩 하면 하루에 10,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30일 곱했더니 30만 원. 실제로는 아마도 이보다 좀 금액을 올려야 될 겁니다. 하루 한 끼 3,000원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올려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식재료비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급 짐실료. 자, 이런 예산 과목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왔잖아요. 상급 짐실료, 짐실 이용료.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비급여라고 있잖아요. 비급여. 그러니까 공단에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입소자나 이제 그 보호자들한테 이제 받는 금액인데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재료비도 정해진 금액이 없듯이 상급 짐실 이용료도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단 상급 짐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짐실은 1인실과 2인실밖에 안 됩니다. 3, 4인실은 안 돼요. 그러면 상급 짐실 이용료를 받을 정도가 되려면 짐실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인실, 2인실에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 물론 없다고 해서 상급 짐실 이용료를 받지 못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많이 받기가 어렵죠. 보호자들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1인실에 그런 이제 화장실까지 딸려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1인실은 그래도 이제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2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8명, 예, 이분들은 이제 2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거예요. 추가 비용이다. 2인실은 1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장기요양 급여수. 이것은 공단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공단에서 들어온 돈은 두 종류 있어요. 장기요양 급여 수입과 가산금 수입이 있다. 장기요양 급여 수입은 바로 급여 비용의 80%에 해당되는 돈이다. 그래서 밑에 해놨죠, 제가 이렇게. 바로 요겁니다,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수입, 이거 80%. 바로 이렇게 계산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별 숫자는 똑같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47명이에요. 장기요양급여 수입은 47명이고 본인부담금은 49명이다. 왜 그럴까요? 바로 등급외자 때문입니다. 예, 등급외자는 본인 부담금만 돈을 내죠.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 수입에는 등급외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산금 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산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무소도 그렇고 행정사분들도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계산을 잘 못하시고. 그런데 간혹 그 심사위원들 중에서는 가산금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모르니까 가산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약간 창피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막 윽박지르면서 아니 왜 쓸데없이 가산금 수입을 넣으셨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제 회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예, 바로 이겁니다. 612번 가산금 수입. 자, 가산금은요.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필수 인력 외에 추가로 채용을 했거나 그럴 때 공단에서 추가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제 여기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간 직원 배치 가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산금에 대해서는 어디 규정을 봐야 되느냐? 바로 고시를 봐야 됩니다. 고시. 바로 이겁니다. 예. 고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각주를 달아놨거든요. 고시 제 56조를 찾아보겠습니다. 56조.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56조. 좀 밑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56조 맞나요? 예,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네, 나왔습니다.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필수 인력 외에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면 돈을 가산해서 줍니다. 근데 이처럼 계산이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필수 인력은 그러면 뭐냐? 이거는 여기 나왔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건 이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왔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쭉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바로 요겁니다. 직원의 배치 기준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짠 예산서는 49명 정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입소자 30명 이상으로 이쪽을 봐야 됩니다. 이쪽, 요거 이쪽, 이걸 봐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인력들을 기본적으로 필수로 배치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또 뽑았다. 그러면 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을 해놨습니다. 다시 고시 부분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조리원 이분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식에서 보시면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가산 점수의 합 나왔죠. 그럼 가산 점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는 1인당 1.2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1.4점. 자,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점수, 시설급여가 1점. 그러니까 이 고시를 모르면 가산금을 계산을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에 가산금 수입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요양을 운영할 때 가산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각주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산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걸 아는 심사위원들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될지 가산금 수입에 대해서 잘 아는 심사위원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겠죠. 대답만 잘하시면 진짜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산금 수입을 녹여놨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놨는데 계산 공식에 맞춰서 다 계산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 더 뽑는 걸로 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를 또 한 명 더 뽑는 걸로 했어요. 사실 근데 간호조무사는 굳이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어디까지나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한 명 더 뽑으면 공단에서 284만 9,482원을 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근데 이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요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는 244만 2,413원. 자, 근데 보십시오. 여기 12개월로 안 해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가산 인력을 1월 달부터 쓸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중간에 추가로 채용했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저는 대략 6개월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야간 직원 배치 가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것도 지금 2명으로 해놨는데 6개월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설명해놨어요. 제가 야간 직원 배치 가산, 이것도 역시나 고시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시 제60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회계사무소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또 행정사분들, 또 심사위원들, 정말 심사위원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예. 확실하게 제대로 하시려면. 자, 여기 나왔죠? 야간 직원 배치 가산. 야간, 그러니까 22시부터 06시까지 이 시간 동안에 요양보호사 또는 이제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를 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주는데요. 단 조건이 있어요. 보시면은 야간 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가 20명 이하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한 명이 그 야간 시간에는 이제 요양보호사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19명까지 아니 20명까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2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주간에 근무하는 그 종사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 직원의 2배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이제 집어 넣어놨죠. 그래서 설명해놨습니다. 이렇게 각 주에다가 설명을 다 해놨고요. 그리고 예, 간호사는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영명을 해놨지만 간호사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9조 있습니다. 가산 점수가 좀 높지는 않습니다. 0.6점.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바로 장기 요양 수입 합계입니다. 바로 이제 이만큼이 나오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나죠. 이게 지금 100, 1000만, 아니 20여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1억이나 되네요. 어우, 단위가 너무 크죠. 이 돈을 중간에 제가 이렇게 잘라서 정리한 이유가 있어요.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건비 지출 비율은 여기 아니고 이제 그 세출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기타 전입금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기타 전입금은 지금 영원 망원인데, 근데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놨습니다. 자, 기타 전입금. 쉽게 말해서 사업 초기에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갈 돈은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자가 개인 돈을 요양원 통장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그걸로 지출을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인 돈이 아니고 지인한테 또는 친구한테, 가족들한테 받은 돈, 그것도 기타 전입금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장기요양기간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이게 지금 제가 따로 떼어놓지 못했네요. 아무튼 그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여기 있군요. 예, 세입 세출 여기 있네요. 제가 보여드리냐 깜빡했습니다. 자, 쭉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기타 전입금. 예, 그러니까 예산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입 예산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벌써 35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급여, 인건비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세출 예산서는 이걸 토대로 만들어야 되죠. 바로 요겁니다. 세출 예산 과목. 이걸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인력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직접 인력과 간접 인력으로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반드시. 직접 인력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어르신들을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력들, 원장, 사무국장, 조리원, 사무원, 영양사, 위생원, 관리원 이런 사람들은 간접 인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인력들의 일을 사실상 서포트하는 역할이라도 봐야겠죠. 자, 이제 사회복지사가 지금 한 명과 두 명이죠. 제가 구분시켜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필수 인력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산 인력입니다. 이미 가산 우리가 잡아놨잖아요. 여기 지금 사회복지사 한 명 가산 잡아놨지 않습니까? 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가산 인력은 6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놨죠. 그럼 이제 이 금액은 얼마냐? 2,160원은요. 이것은 2026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볼까요?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제 네이버에 한번 이렇게 쳐보십시오. 아, 이거는 이제 사회보험료인데? 아이고, 제가 이제 시간 영상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가 되면은 최저시급을 이제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150 얼마가 될 겁니다, 아마. 예, 2,150 얼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그보다 높게 줘야 되니까 216만 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215만 원. 다만 이제 간호사를 이렇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250을 잡아놓긴 했고, 그리고 물리치료사도 216만 원 너무 적어요. 그래서 235만 원 찾기는 했지만 이것도 좀 적기는 합니다.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잡았고요.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개월수를 구분해야 돼요. 보다시피 필수 인력인 사회복지사는 12개월, 가산 인력은 6개월,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 간조는 간호조무사입니다. 필수 인력 2명입니다. 모두. 근데 보다시피 필수 인력인데 한 사람은 12달 근무하고 한 사람은 6달만 근무하고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이제 보겠습니다. 아, 이걸로 봐야 되겠네. 아니, 이걸로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간호조무사, 이제 글씨 조금 작은데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 입소자 25명당 1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소자가 25명일 때 간호조무사는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1명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원이 4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에서 2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간호조무사 2명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12달 근무하고 한 사람은 10달만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25명이 넘었을 때, 25명이 넘어갔을 때 그 간호조무사를 채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12개월로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사도 보니까 3개월 만에 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때는 1명 무조건 일단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입소자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한 명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입소자가 30명이 될 때 물리치료소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첫 달 1월 달부터 굳이 근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월급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인데요. 요양보호사는 너무 복잡합니다. 진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한데 이것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선 요양보호사 몇 명입니까? 23명이죠. 왜 23명일까요? 예? 규정에 나왔잖아요. 고시에 2.1명당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고시에 나왔습니다. 고시에.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수에 따라서 맞춰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왔죠. 노인 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2.1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입소자 수를 2.1명으로 나눈다.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49명을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49를 2.1로 나눠보십시오. 자, 그러면 23.3333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23명. 이제 반원님이 안 되잖아요. 이제 버림해가지고 23명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23명인데 근데 이제 이 요양보호사들이 주간만 전담한 사람, 야간만 전담한 사람, 주주 야야 비비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 워낙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퐁당당도 있긴 한데 이제 주주 야야 비비를 선택하면 굳이 퐁당당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간 전담, 야간 전담, 주주 야야 비비 이렇게 이제 세 형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간 전담은 9명, 야간 전담은 5명, 주주 야야 비비는 9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양원마다 다 달라질 것입니다. 다 달라져요. 근데 여하튼 저는 이제 대략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월급이 주간 전담은 229만 1,040원, 야간 전담은 239만 9,400원, 주주 야야 비비는 229만 8,637원. 다 다르죠. 그러면 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사실은 정말 저도 머리가 정말 빠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계산을 하는 게 정말 어렵고 복잡한데요. 자,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편성 근거 포괄 임금 형태로 계산했습니다. 포괄 임금이 뭘까요? 매달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를 계산을 하고 그것을 12달로 나눈 것입니다. 그게 포괄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달은 휴일 근로가 많은 달이 있고 어떤 달은 휴일 근로가 적은 달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간 근로. 그러니까 아무튼 상황이 다 달라져요. 특히 주간 전담, 야간 전담, 주주 야야 비비로 하다 보면 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조건이. 근데 그런 것들을 그 포괄 임금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 제가 써놓긴 했어요. 설명을 쭉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전담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 그리고 야간 전담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239만 9,400원이 나왔고 주주야야 비비가 제일 복잡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패턴이 6가지 패턴이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휴일 근로수당이 다 달라요.
예, 다 달라요. 패턴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균을 내야 됩니다. 평균 냈더니 89,440원인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일단 쭉 써놨어요. 아마 심사위원도 이걸 보면 이것만 봐갖고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집중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쉽냐? 당연히 어렵죠. 제가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저는 이제 사실 한 일주일 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어요. 바로 요겁니다. 요 썸네일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2026년 근로계약서 요양원 요양보호사 보강임금 계약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요양보호사들 보시라고 만들긴 했지만 내용이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쉽게 설명한다고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분들도 이거 보시고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조회수가 6천 정도가 나왔으니까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들도 보는데 요양원 관계자 또는 향후 요양원을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겠죠.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만약에 심사위원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결국 그 영상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급이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간접 인력 보겠습니다. 원장은 일단 이제 270만 잡아갖고 사무국장. 근데 사무국장 보시면 250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 0명입니다. 0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정원이 4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굳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볼까요? 지금 사무국장은요. 입소자 50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0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을 50명으로 하지 않고 49명에서 끝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 0명. 자, 조리원은 지금 2명이 필요합니다. 2명. 왜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조리원도 보시면 입소자 25명당 1명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49명이면 조리원 1명 갖고 안 됩니다.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명을 해놨고요. 그 나머지는 일단 이렇게 기재는 해놨지만 다 0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현재 필수 인력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원이 보시면 지금 여기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이 사람들은요 일단 50명이 넘어야 돼요. 50명이. 근데 지금 50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므로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정이 필요해서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양원 사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잡아놨고 그냥 이렇게 월급은 적어놨어요. 그렇지만 숫자는 0명입니다. 0개월 이렇게 해놨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겠죠.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보겠습니다. 퇴직 적립금. 퇴직금은요, 사실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한 달치. 그러니까 퇴직금 계산은 1년 전체의 월급. 그걸 우리가 연봉이라고 그러네요. 1년 전체. 연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 기본 임금의 1년치를 12달로 나누는 것입니다. 12달로. 그러면 계산을 쉽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8.334%로 그냥 나누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8.334%다. 그게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8.334%고 어떤 금액을 8.334%로 나누느냐? 지금 얼마입니까? 7억 2,400 이거잖아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요겁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아니, 요겁니다. 요거. 똑같죠? 요 금액과 요 금액 똑같죠? 직접 인력에 이 금액을 8.334%로 나눈 것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여기에 해당되는 직접 인력이 몇 명이냐? 28명입니다. 28명. 왜 그럴까요? 지금 이쪽 직접 인력은 지금 1명, 2명, 셋, 넷, 5명에다가 요양보호사 23명 합쳤더니 28명이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28명. 자, 다 계산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28명이고요. 간접 인력은 3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퇴직 적립금은 계산이 아주 쉬워요.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식 하면 이만큼의 돈이 나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문제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 제일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예산서를 다른 뭐 회계사무소라든가 행정사분들, 다른 컨설팅 업체랑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는 사회보험 계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사회보험은 나이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 근데 대개 보면 보십시오. 사회복지사나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60세가 안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쉬워요. 계산이. 그냥 5가지 사회보험을 다 계산하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분들 중에는 60세가 넘으신 분도 계시고, 요거는 이제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요양보호사 분들은요, 60세가 안 되는 분도 있고, 60세는 넘었지만 65세가 안 되신 분도 있고, 65세가 넘으신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보험 요율이 바뀝니다. 보험료율이 다 달라져요. 또 하나, 또 이분들이 그 주간이냐 야간이냐 주주 야야 비비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져요. 인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계산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안에서 산출 근거로 설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따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각주로 달았죠. 사회보험 부담금 보시면 이제 2026년도 사회보험 보험료율이 다 올라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 이렇게 올라요. 보통 이제 20년 넘게 국민연금 4.5%였거든요. 근데 왜 올랐을까?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26년도 사회보험료율이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랑 나눠야겠죠. 각각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근로자, 사업자 각각 4.75, 건강보험은 각각 얼마입니까 이거? 예. 또 나눠야겠죠. 반은 나눠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춰갖고 제가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료율이에요. 이걸 다 합하면 볼게요. 지금 60세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 장기요양 0.472, 고용보험 1.15. 근데 그래서 고용보험은요, 지금 우리 예산서는 기관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사자 입장에서는요, 1.15%가 아니라 0.9%입니다. 근데 이제 기간 부담금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1.15%, 그리고 산재보험 0.721%, 이걸 다 합했더니 10.688%가 나옵니다. 다 합했더니.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60세 이상 보십시오.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는요, 국민연금이 빠집니다. 빠지잖아요. 국민연금 없어요. 그랬더니 5.938%가 나옵니다. 그럼 65세 이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도 없고 고용보험도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그랬더니 4.788%가 나옵니다. 물론 이 고용보험이 조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예전부터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65세가 넘으시면 고용보험이 적용이 돼요. 그러나 신규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65세가 넘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 예산서는 이제 신규로 요양원을 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용보험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자는 4.788%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제가 이 직접 인력 그리고 간접 인력 이렇게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접 인력 중에 이 사람들, 사회복지사,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60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다 계산했어요. 이렇게 다 계산했더니 요만큼이 나왔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엑셀이 참 편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요양보호사, 문제의 요양보호사. 자, 요양보호사는 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 주간전담, 야간전담, 주조야비비. 세 개로 왜 나눠야 될까요? 왜냐하면 인원이 다르잖아요. 인원이. 주간전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저 앞에 볼게요. 주간전담이 9명, 야간전담이 5명, 주조야비비가 9명. 그렇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자, 주간전담이 9명인데 또 세 가지로 또 나눠야 돼요. 60세 미만, 61세에서 64세, 65세 이상. 그래서 이제 9명이니까 각 3명씩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60세 미만인 3명의 요양보호사는 모든 사회보험이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돼요. 그런데 61세부터 64세까지는 국민연금이 빠져요. 이해되시죠? 그다음 65세 이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빠져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예, 중간에 빵꾸 날 수밖에 없죠. 또 야간전담 보십시오. 야간전담은 전체가 5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60세 미만은 1명, 61세에서 64세 1명, 65세 이상 3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임무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 요양원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61세에서 64세는 국민연금 없습니다. 65세 이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죠. 주조야비비는 역시나 이제 3명씩.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을 지금 주간전담은 이만큼 이거 합쳤어요. 그리고 야간전담 5명분 이렇게 합쳤고요. 그리고 주조야비비 이분들 9명분을 합쳤더니 1,700, 진짜 장난 아니죠. 사회보험료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접 인력 보겠습니다. 간접 인력 중에 지금 해당되는 원장 그리고 조리원 2명이죠. 자, 이분들은 그냥 60세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해당을 시켰습니다. 다 계산했죠. 이렇게 다 해당됩니다. 자, 이 표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위에 예산서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금액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자, 밑에도 나왔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회보험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예산서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된 예산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정심사서를 떠나서 요양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예산서를 작성하면 아주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약간 오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예산서만 쓴다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고려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인건비 지출 비율입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 그러면 직접 인력 인건비 지출 비율이니까 직접 인력의 인건비 소개, 간접 인력의 인건비 소개,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고 했을 때는 간접 인력은 소용없습니다. 직접 인력만 해당이 됩니다. 자, 직접 인력의 인건비 8억 3,800 이게 뭡니까? 이 금액 이것과 똑같잖아요. 똑같죠. 이 금액이 장기 요양급여 비용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그럼 장기 요양급여 비용은 뭐냐?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니코르 딱 해놓고요. 세입 예산을 갑니다. 세입 예산. 앞에 페이지. 가지고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걸 딱 클릭해요. 그리고 엔터를 탁 칩니다. 그러면 어때요? 바뀌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직접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했더니 76.1%가 나왔습니다. 원래 62.5%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오버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정원, 그러니까 뭐 29인, 또 뭐 74인, 99인 다 해봤는데 인건비 비중이 아주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할 텐데 아마도 요양보호사 이분들이 좀 급여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이거는 제가 정말 최저임금법에 맞춰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 또 뭐죠? 그런 법령에 맞춰서 계산한 거예요.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제 수가가 잘못된 거예요. 수가가 이런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수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수가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더 올려야 돼요. 왜냐,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른 인력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바로 요양보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건비가 보다시피 한 달 임금이 다른 종사자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당연하죠. 당연한 일이죠. 야간에도 근무하고 뭐 휴일에도 근무하고, 그러니까 주간에만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보다 당연히 높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가입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고 아쉬운 것이 이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뭐 저도 이제 그 보건복지부 직원들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누가 일을 하느냐? 사무관들입니다. 사무관. 그러니까 행정고시 봐가지고 이제 5급 사무관이 된 친구들이 주로 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똑똑하죠. 똑똑하긴 한데, 근데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다 고려를 못해요. 그러면 저처럼 이런 작업을 했었어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 똑똑한 사무관들이 5급 행정직들이 이것도 못해요? 저는 했는데 최저임금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이 계산하면 진짜 집중해서 하면 하루 만에 다 끝나거든요. 이걸 안 한 거예요. 사무관들이. 그래서 수가를 요거밖에 못 한 겁니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쓸데없이 인건비 지출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와요. 62.5%를 완전히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요양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미 한참 오버를 했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나요? 인건비 지출 비율은 어디서 나왔냐? 이것도 고시 나왔어요. 고시. 예, 고시. 고시 보면 제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찾아드리긴 좀 그렇고, 예, 있습니다. 자, 밑에 적어놨어요. 보시면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고 해서 고시제 11조의 2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은 사실 그 시설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예, 이건 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 시설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저도 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예, 난방비가, 가스비가, 예, 한 달에 150만 원이 나올지 200만 원 나올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요양원 구조라든가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요양원을 지을 때, 예, 갑자기 용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잘 지었으면 난방비가 작게 될 것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양원마다 다 사정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타 운영비 보시면 이제 직원들의 어떤 복지, 예?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 피복비, 그리고 명절 휴가비, 그리고 근 골격계 검사비, 직원 포상, 교통비 지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심사위원들이 반드시 이거 보거든요.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예산서에 반영이 됐느냐 꼭 확인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건 이제 사업계획서 또 설명을 지금 드릴 시간이 없고, 이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종사자의 복리후생, 이걸 볼게요. 이것을 한번 검색을,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의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이 예산서에 그대로 반영이 돼야 돼요. 예산서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도 제가 지금 이게 총 몇 페이지냐면, 이게 지금 몇 페이지인가, 이게? 페이지를 안 넣어놨나? 페이지가 꽤 많습니다. 지금 잠깐 봐볼게요. 80 몇 페이지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노인요양원의 사업계획서 설명할 기회가 되면은 이것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그러니까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방문 요양 쪽은 한 50페이지, 주요가 뭐는 한 70 몇 페이지. 근데 요양원은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보면 그 내용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도 뭐 그렇게, 예, 어려운 건 없는데,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출금, 기타 전출금. 이게 지금 8천만 원 적어놨잖아요. 8천만 원. 이건 뭐냐?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다 써놨어요. 제가 보시면 기타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전출금은 법인, 개인 등 설치 운영자료의 전출금인데, 쉽게 말해서 모든 지출할 건 다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 일종의 수익금이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요양원을 여러분들이 개설한 목적입니다. 예? 자원봉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남은 돈이에요. 모든 지출을 다 하고 제하고 남은 돈.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죠. 예. 그다음에 적립금, 환경개선 준비금. 이것은 이제 회계,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나왔습니다. 예, 회계 과목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임직원 보수일람표 보겠습니다. 임직원 보수일람표는요, 이렇게 모든 종사자 지금 보면은 직접 인력이 8명에다가 간접 인력이 8명에다가 직접 인력 29명까지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급여, 퇴직장려금, 사회보험부담금 합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색깔을 좀 넣어볼까요? 이미 색깔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1월부터 12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안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계산용 별도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엑셀을 사용하지 않고는 죽어뜯기 넣어도 못한다. 예. 아무튼 이제 이것까지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오늘 영상만 벌써 1시간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신이 없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예산서 이게 너무 좀 탐난다. 괜찮다. 이걸 그대로 좀 쓸 수는 없느냐.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샘플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금홍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국내에 이만큼의 완성도 높은 예산서는 없습니다. 예, 정말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가 아주 저렴하지는 않아요. 예, 조금 됩니다. 제가 기존에 그 예산서 판매 금액이 2배 정도로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예, 처음에는 한 3배로 올릴까 하다가 그냥 2배 정도까지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금홍의 그 요양원 그러니까 한 번에 통과되는 노인 요양원 그 세입세출 예산서 그걸로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귀찮다 그러면 저한테 그냥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이제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명지요양 컨설팅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통장으로 그 받고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서 잘못 작성하면 지정심사 통과 못하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지정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회계사무소라든가 다른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지 않는 예산서를 보내준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예산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